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권세정입니다. 네, 저는 2012년부터 크게 두 부류의 정보를 분류하는 연구를 해왔어요. 하나는 맞는 정보, 그리고 뉴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가짜 뉴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각종 오호 정보들. 저희는 후자를 보통 루머라고 칭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루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오정보와 가짜 뉴스의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루머들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루머는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정보예요. 시작이니까 가볍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12월에 결혼을 하게 될 예비 신랑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 이야기가 예비 신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예비 신부는 군인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보통 비슷한 반응을 하세요. 오, 여군이랑 사겨? 그리고 야, 아깝다. 군대 안 가도 될 뻔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긴 적으시네요. 예.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야, 나 억울하게 군대 갔던 거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웃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저한테 이 루머를 얘기했던 친구에게 또 찾아갑니다. 너 때문에 되게 부끄러웠다. 친구가 잘 위로해요. 걱정 마, 걱정 마. 그래도 네 자식은 군대로 안 가도 돼. 엄마가 군인이야. 너 네 자식 군대 안 가도. 또 제가 가서 물었어요, 와이프에게. 그랬더니 또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웃어줍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군 면제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묻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루머를 들어보신 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 루머는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질문을 누군가 했었고요. 모 포털에서 답변을 냈어요. 심지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여자친구한테 결혼해 줄 테니까 본인이 가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무서운 것은 이것은 실제 질문자에게 채택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모르죠. 사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루머를 전파할 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되게 한정돼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루머를 말했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시죠. 하지만 인터넷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올렸고 수정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해당 정보를 우연찮게 발견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 순간 여러분께 포털의 결과를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하지만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그것,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등의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의 등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원하실 때 손가락 한 번만으로 원하시는 정보를 클릭해서 전파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전파 속도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전파 속도가 루머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가장 큰 예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신종플루와 관련 루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종플루는 영어로 스와인 플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역하는 순간 돼지 인플루엔자가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들도 보고 돼지 인플루엔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는데? 충분히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루머입니다. 그리고 이 루머는 트위터를 통해서 삽시간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농축산가에 엄청난 데미지를 유발하게 돼요. 그 후에 CNN에서 이를 대서특필하고 이런 유형의 루머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 2009년이에요. 요즘 또 그럴까? 루머가 전파된 지가 언젠데 준비가 되었겠지. 이번이 2013년으로 가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P통신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100줄도 안 되죠. 백악관에 폭탄이 2번 터졌고 오바마가 다쳤어요.
정보가 미친듯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죠. S&P 선물이 매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다우지수가 급락합니다. 이때 추후에 로이터가 발생한 순간적 손실을 계산했었어요. 그 손실의 금액은 1360억 달러였습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나는 그렇지 않아, 루머에 속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의 영상을 보실게요. 제가 처음부터 페이크와 진짜 뉴스라고 표시를 했어요. 하지만 정보를 보시면 실제 영상보다 페이크 뉴스가 더 그럴싸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루머 또한 점점점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들,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에 있던 트위터 자료를 기반으로 루머의 전파 패턴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온라인 소셜 미디어 내의 루머 전파 패턴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위아래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림은 시간에 따라 전파되는 트위터의 수입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정보가 어떻게 전파되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쪽은 루머, 아래쪽은 비루머예요. 그렇다면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주 큰 미디어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알게 돼요. 다 퍼져요. 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느냐?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언급하지를 않죠. 하지만 루머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아주 끈질겨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인터넷상에 퍼지는 루머 중에는 1987년에 퍼진 인터넷 루머가 여전히 트위터상에서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음해성 그룹. 누군가를 음해하고자 한다면 이건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끝까지 물어뜯겠다. 가장 악질적인 루머의 유형입니다. 2번째는 정보 전파의 채널 차이예요. 말씀드린 것 같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가 되죠. 하지만 제대로 된 공인력이 있는 미디어라면 이런 정보를 전파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구독자를 얻고자 하는 일부 무관심한 미디어 혹은 극단적인 성향에 있는 미디어들이 이런 정보들을 전파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누가 봤을 때 야, 이거 들었어? 라고 또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루머의 특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째는 네트워크적인 패턴이에요. 제가 2가지 그림을 그렸는데요. 점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정보를 누군가가 언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살표는 꼬리 쪽에서 머리 쪽의 방향으로 정보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이제 보이시죠? 노란색의 긴 띠가 보이실 겁니다. 이 노란색 띠가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 실제 정보를 언급했을 때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친구 관계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보가 일반적인 뉴스의 경우는 이렇다는 거죠. 근데 왼쪽의 루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긴 케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시를 당하고 전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한 루머 전파는 비교적 안전한 거 아니냐, 많이 퍼지지 않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앞선 부분에서 제가 루머는 끈질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지만 마치 게릴라처럼 여기저기 조금씩 이슈화되지 않고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압으로 너도 나도 한 번쯤은 들어본 루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면제 루머처럼. 그 다음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루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화살표에서 크게 2가지의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빨간색, 2번째는 파란색. 빨간색 화살표는 상대적으로 친구가 적은 사람, 덜 유명한 사람에서 더 유명한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으로 퍼진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색은 그 반대이고요. 그렇다면 루머 쪽에서는 어떤 컬러의 화살표가 더 많은 걸로 보이세요? 빨간색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 루머는 보통 덜 유명한 사람 혹은 친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서 많은 사람으로 전파된다. 왜 그럴까요? 루머예요. 나중에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는 언젠가 저한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온라인 평판이 중요한 사람들은 루머를 비교적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급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비교적 온라인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퍼뜨리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루머의 전파자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적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My best friend's sister's boyfriend's brother's girlfriend heard from this guy who knows this kid who's going with this girl who saw this new tech thing at 31 Flavors last. 여기서 보시면 루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정보의 소스가 무엇이냐? My best friend's sister's boyfriend's brother's girlfriend.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타인. 더 길게 표현하면 전혀 모르는 타인이라고 표현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eard라고 했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이트, 주소나 에비던스, 증거들을 제시를 하죠. 하지만 루머는 보통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어디서 들었다, 어디서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듣다 보면 꼬이고 뽀여서 어디부터가 루머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언어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루머를 접했는데 딱 봐도 루머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정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야, 이거 들었어. 그럴 때는 보통 내가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아니면 실컷 얘기하고 뒷부분에 이거 루머라고 본인이 자수를 합니다. 그런 언어적 패턴이 존재하고요. 이런 간단한 패턴들을 수치화해서 활용하면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루머 분류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루머 전파자와 그렇지 않은 전파자들을 봤어요. 이제 임의로 같은 루머를 전파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친구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같은 루머를 전파한 사람들은 서로 친구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정보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끼리 미리 끼리끼리 뭉쳐서 친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보통 메아리방 효과라고 하는데요. 루머에서도 이런 것이 보이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성향이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어요.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언어적 특징 외에도 욕설을 동반한 강렬한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시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루머니까 믿지 않아. 아니야, 내가 믿기엔 이건 루머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소셜미디어 내의 루머 전파 패턴이에요. 지금 패턴들을 종합해 보셨을 때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정보만으로는 루머의 진위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전체를 봤을 때 루머의 패턴이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루머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1월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하실 거예요. 많이 들으시고, 이제 겨울이 왔네. 그러면 이슈가 생깁니다. 야, 입동이 지나야 겨울이지. 어떤 분, 야, 일어났을 때 아침이 차가워야 겨울이라고 하지. 아니야, 겨울 할인이 있어야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 실제로 다음에 겨울이 언제인가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왔다라는 단순한 현상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루머 같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많은 정보를 찾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